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날입니다.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지금 무역 관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만 보게 됐을 때 우리나라 양시장 3%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급락세가 네, 펼쳐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경계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흔들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20% 얘기는 사실 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래 20% 맞아야지 또 맞으면 되겠지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말리는 작전인 거죠. 이게 사람들 이렇게 말라가는데 국가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전에 고앵커도 말씀하셨던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이제 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겹치면서 더욱더 우리 시장이 힘든 그런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 시장 어제 깊게 눌렸던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선제적으로 이미 반영이 된 것일까요? 어쨌든가 오늘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더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도 이러한 부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 체크사항 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매도 직격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어제 2차 전지 주가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LG화학, SKI 테크놀로지, SDI, LG에너지솔루션 사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한 6, 7% 이렇게 오르기도 했던 LG화학도 마찬가지였죠. 그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인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성장 전략을 좀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했던 거였는데 좀 그런 게 무색하리만큼 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BM도 어제 7%가 넘게 떨어졌고 SK이노베이션도 어제 7%가 넘게 SK 이제 오늘 담고 있는 회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 1.5조 해서 1.8조 정도 팔았고요. 기관 공매도 물량이 저렇게 좀 어제 나온 모습이었고 예상대로 대차 잔고 비율이 높았던 종목들이 좀 더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대차 잔고가 좀 많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조선 방산주 이런 데들이 좀 특히 그랬죠.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견고했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의 이 공매도 물량이 좀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뭔가 좀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 업종들이 이제 현재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매도라는 게 이제 주식을 사려고 하는 향후에 좋게 보고 주식을 사는 롱 전략과 향후에 안 좋을 거로 보고 주식을 파는 숏 전략, 이 롱숏 전략을 좀 어떻게 좀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당연히 쓰는 건데 그 대상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의 대상, 숏 전략의 대상이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는 업황이 그래도 좀 조금씩 개선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좀 일단 상반기까지만 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좀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공매도라는 게 결국 이제 멘탈,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2차 전지라든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어제 공매도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 뭔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심리적으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또 완전히 또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쇼커버링도 들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지금 일단 벌어지는 현상은 냉정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차분하게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드는군요. 두 번째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좋았던 게 방산하고 조선이었는데 조선보다는 방산이 더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NC솔루션,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 3.2%, LIG, 넥스원도 2.0% 이렇게 좀 올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어제 마이너스 0.48%. 사실은 어제 장 생각하면 굉장히 선방을 한 겁니다. 어제 그러면 왜 방산주가 이렇게 올랐느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업황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자기 말을. 근데 푸틴이 어디 뭐 트럼프 말 이렇게 잘 듣게 생긴 사람입니까? 오히려 지금 트럼프를 뭐 물로켓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트럼프를 오히려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이런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다 내주면서 종전을 할 종전 협상에 응할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방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고 결국 종전이 계속 늘어진다 그러면 유럽의 자체 어떤 무장, 이 자체 방위, 이 증강에 대한 부분도 더욱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 방산주들에 대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작용이 됐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에도 이렇게 시장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체크 상황 가보겠습니다. 예, 하나그룹인데요. 어제 하나그룹의 이제 김승현 회장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회사 이제 하나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죠. 22.65%를 이제 절반 11.3%를 이제 이 세 아들한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에너지가 현재 이제 주한화의 이제 최대 주주인데 한화에너지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한화의 지분율 거의 더 이제 이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이 총 합쳐서 42.6%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 지주회사, 하나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지주회사의 하나의 이제 지분을 42%를 갖고 있으니까 뭐 하나 같은 그룹에서 42% 갖고 있으면 이제 경영권 승계 마무리된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하나 여기서 포인트는 김동관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한화에너지 지분을 현재 50%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김동관 회장이 갖고 있는 한화에너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 합하면 김동관 회장 개인이 주식회사 하나의 지분을 이제 20% 정도 갖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김승현 회장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큰 아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경영권 승계가 그래서 마무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하나그룹 주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포스트 하나그룹의 이제 회장이 이제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세 아들로 해서 뭐 금융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쪽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장남인 김동관 회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 그룹의 이 주력 산업들에 대한 그립을 확실하게 주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 그룹의 어떤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3.6조의 유상증자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어떤 잠식시키기 위한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제 소위 말해 주저하는 정책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약세 흐름이 나왔고요. 다우지수는 1%대 지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M7 종목들도 서로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전히 가격 하락이 이어졌던 하루였고요. 애플은 홀로 2% 정도의 지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럽 쪽에서 애플로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일단 간밤에는 가격 지키기에 성공을 해줬었고요. 그럼에도 일단 시장은 확실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 중심의 플레이보다는 이 매크로에 조금 더 집중해 주면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관세와 관련해서 상대국들에게 더 높고 더 넓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검토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완화적인
조치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호관세 예정대로 4월 2일에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발표에 앞서서 일단 뉴욕 증시 간밤에는 약간 관망하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 침체 가능성 지금은 기존 20%에서 35%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간밤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에 대한 연말 전망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월가에 나온 수치 중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월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매일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이슈 가운데 중심이 되고 있는 관세 관련해서 간밤 전해졌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모든 국가에 아마도 20%는 부과할 것이다라고 월가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15% 미만의 관세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이 리스크를 해소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증시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15% 이상의 관세가 발표가 되면은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어제도 전해드렸었죠. 실제로 월가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보니까 48%의 투자자들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이번 주 뉴욕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라는 것에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몇 %의 숫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투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 발표 전까지 시장의 분위기를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아시아 3국은 트럼프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추가적인 관세가 발표가 되고 나서 아시아 3국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될 텐데 또 우리나라나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년 3월이면 발표되는 미국의 무역평가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4월에 첫 거래일을 맞이했지만 미국은 이제 3월에 마지막 거래일을 막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됐던 무역평가 보고서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앞두고 발표가 된 만큼 시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됐는데 전체 400쪽 정도 되는 분량 중에 한국과 관련된 코멘트 7장 정도로 정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을 해올 때 30개월령 미만으로만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앞으로 30개월령 이상도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현재 기재를 해놨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제약쪽과 관련해서도 황금 정책과 관련된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 자동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망 사용료나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부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뤄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워낙 관세와 관련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단 안에서의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의 주요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졸츠 구인구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3일에 ADP 민간 고용을 받고 4일에는 모두가 기다리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까지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인플레이션 지표 확인은 했는데 근원 PC 쪽에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연준의 심리까지도 미리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도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했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4%대 급락을 보였던 SK하이닉스 오늘은 1%대 반등 기조 보여주고요. 한미반도체나 삼성전자까지 어제 공매도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반등으로 지금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닥 쪽도 거래대금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어제 상한가 안착했었죠. 오늘 3%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보다도 이 효능 면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해당 기대감이 지난주부터 해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로버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개장 전에 2.5%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로봇의 발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증권사의 평가 보고서도 나왔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반응일지 오늘 추가적인 반등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도 적극적인 매수의 흐름보다는 좀 관망 심리가 짙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장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일단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매수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오늘 좀 시장이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앞서서 이사님 오늘 네. 유독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4월 1일이니까 우리 네. 대표께서 이제 뭐 듣기 좋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살이 좀 약간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만우절이라서 드린 네. 칭찬 아닙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주식시장 때문에 고민하실 거 생각하니까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지금 살이 지금 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우절이라서 하신 말씀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깊어지실 시기이긴 같아요. 이사님께서는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만 본다라고 하면 어제 미증시 흐름 보면 사실 굉장히 네. 많이 빠져서 출발해서 거의 다 회복을 해서 끝났거든요. 네. 플러스로 일단은 뭐 나스닥을 돌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일단은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반등도 세게 나오니까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해볼 만한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 만한 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체결 강도를 통해서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어제가 사실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할 때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원고를 네. 쓰는데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그 원고 쓰기가 힘든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올라간 종목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별주 완전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밖에 없어서 나름대로 좀 약간 의미 있는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SFA를 들고 모셨는데 SFA 오늘 어떠한 이슈를 좀 주목하셨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류 자동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으로 일단 알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더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SFA 반도체 쪽 말고 진짜 원래 SFA는 반도체 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주력은 이제 그 물류 자동화 쪽이고요. 어제 이제 기사 나온 거 S사 뚫었다. S사가 뭐 어딘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자, SFA, HBM 유리기판, 특화 검사 장비 첫 양산 공부를 했다. 이제 몇 대 정도를 이제 삼성전자에 공부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검사 장비 쪽에서는 물리적인 검사 장비도 있지만 이제 빗으로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요거 이제 그 SFA가 그거를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앵커님 그 HBM 같은 경우는 단을 많이 쌓아 놓잖아요. 일단 그걸 단을 이제 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에서는 다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웨이퍼가 이렇게 동글게 있으면 렉트기판처럼 동글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라 놓잖아요.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직사각형 하나를 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HBM 여러 개를 쌓아놨으니까 하나라도 이게 좀 약간 틀어지거나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흰색 빗으로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검사 장비 쪽에서 인라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인라인이 뭐예요? 인라인 단어가 뭐냐면 뭔가 이제 반도체 공정이 쫙 있을 때 검사를 하려고 따로 공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떤 검사 장비를 물리적이지 않게 비간접적으로 검사를 해서 공정이 중간에 쉬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수율적이나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SFA 오늘 지난 시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SFA 반도체도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옛날에 STS 반도체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럼 두 회사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같은 기업입니다. 같은 기업입니까? 네,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 여기가 이제 모회사인 거예요?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SFA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시장 어제 시장에서 이 정도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한 5, 6% 정도 올랐던 느낌이 이 정도 그러네요. 느낌이거든요. 네. 어제는 안 빠지만 굉장히 다행인 그런 장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안 빠지는 게 쉽지 않았을 네, 텐데요. 그래 맞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도 상당히 좀 네. 힘들었고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는 요 이제 정배열 구간이 있죠. 정배열 구간에서 굉장히 짧은 역배열 구간을 극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이 잘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차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의 차트. 정배열 후에 짧은 역배열로 일단 정배열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느낌. 그다음에 여기 3일 동안에 조정받을 때 밑꼬리들이 좀 달려있는 느낌 상당히 좋죠. 오히려 계속적으로 음봉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보통 뭐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조정을 주고 가는 종목군들이 길게 가는 어떤 특성이 있고 그런 흐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SFA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좀 어떻게 신호를 줬었는지 한번 더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 달 체결 강도는 어제 기준으로 이제 3일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는 한 7일 정도. 그다음에 당일 체결 강도는 약간 들락날락하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큰 거래 없이 올라갈 때 사실 큰 거래가 있으면 조정이 좀 길게 올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것은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물론 사는 사람도 많지만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뜻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거래량으로 지금 3개의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일 들어갔고 별로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한번 안 좋은 장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FA가 일주일 체결 강도도 지금 계속해서 좀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한 달도 지금 들어선 지 한 3분의 1 정도가 됐는데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어제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반등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체결 강도가 버텨주니까 이렇게 주식에 관한 가치도 좀 버텨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종목 예시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를 좀 배당으로 사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가 사실 주가 흐름 같이 놓고 보면 비슷하긴 한데 최근에 좀 약간 SK 스퀘어 흐름이 시장에서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이닉스 중심 포트폴리오 노조 지적에 SK 스퀘어 적극 빌려할 것.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면 SK 스퀘어도 이제 지분이 한 2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SK스퀘어도 지분법으로 실적이 좋아지긴 하는데 너무 SK 하이닉스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의존적이다. 네. 네, 그래서 밸류업을 좀 요구를 해서 SK스퀘어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좀 뭐 빛이 바랜 단어긴 합니다만은 AI와 반도체 투자 기업 정체성 강화를 할 것이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 SK스퀘어는 종목 자체를 어떤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이닉스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흐름이 약간 좀 달라졌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SK 하이닉스 떨어지면서 SK 스퀘어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궤를 조금 달리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SK 스퀘어의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 저점에서 끝났거든요. 네. 근데 떨어질 때 밑꼬리도 거의 없었고, 근데 최근에 일단 뭐 이동평균선은 정비할 상태긴 합니다만 5일선은 좀 하향 흐름인데 계속적으로 좀 밑꼬리를 좀 다른 흐름을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 구간에 이제 동그라미를 제가 쳐놓은 이유는 있겠죠. 네. 그 부분에 어떤 체결 강도를 보여드리려고 일단 SK 스퀘어를 두 번째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하이닉스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런 어떤 바닥권에서 이렇게 약간 그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은 하이닉스랑 좀 약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SK 스퀘어 3거래일 간의 체결 강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이게 좀 조정받다가 올라갈 때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체결 보도록 강도 한번 할까요?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올라갈 때 체결 강도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근데 약간 그러네요. 빠졌고 네. 이제 3일 연속 빠졌잖아요. 네. 맨 위에 2.7, 1.9, 1.8, 3일 연속 빠진 날 체결 강도 흐름을 보면은 233, 215, 거의 200에 가까운 194 네. 하면서 지금 4개 체결 강도가 모두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실질적으로 좀 약간 나쁘진 않은데 지금 네. SK 스퀘어가 압도적으로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가 더 강화가 되는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지금 수급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조정장이 끝나고 만약 시장이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SK 스퀘어도 하이닉스 흐름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 네. 네, 석 달이랑 그리고 한 달은 한 달 이상 100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한다면 또 다시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이 무려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밑에를 좀 받쳐주는 기관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SK 스퀘어 저희 이렇게 해서 체결 강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JB금융지주인데요. 전라도 관련된 은행권을 갖고 있는 전북은행의 이제 전신이죠. 광주은행, 전북은행. 네. 그럼 JB금융지주는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네. J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우리가 아는 삼양식품은 아니고 삼양사, 화학회사 삼양사, 그다음에 OK저축은행, OK캐피탈 이런 네. 쪽에 이제 대주주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뭐 국민, 신한, 우리 이런 기업들 말고 지방은행들, 뭐 BNK, 뭐 그다음에 JB 이런 기업들이 사실 돈은 잘 법니다. 근데 시총이 좀 약간 작아서 그렇죠. 시중은행 대비해서 상당히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올해도 나름대로 이제 좋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은행주 하면 사실 은행주가 시장에 만약에 중심이 될 때가 정말 가끔 있는데 네. 그거 외에는 은행주로 좀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좀 우리가 배당도 많이 주고 네. 우리가 좀 약간 시체말로 표현하면 뭐 망하기야 하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은행주를 많이 네. 보는데 지금 은행주 흐름이 사실 작년부터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JB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이 5,631억 사상 최대 실적 네. 이런 부분도 일단은 가장 좀 좋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자사주를 그냥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수로 주가가 오르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해진 룰대로 야금야금 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사기가 힘들어요. 밑에다 이제 받쳐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자사주를 사서 은행에서 그 회사에서 갖고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큰 느낌이 없을 텐데 이 주식 소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 JB금융주주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금융이 사상 최대 실적을 썼잖아요. 이것도 시중은행이랑 마찬가지로 뭐 예대 마진으로 인한 실적일까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네.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우리가 보통 은행의 최대 고객은 예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대출을 받아가는 맞습니다. 사람이 최대 네. 고객이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는 그 별로 내리면서 왜 대출 이자는 안 내리냐라고 이제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은행이 자기네 금고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라기보다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은행도 돈을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은행채라고 얘기를 네. 하고 이제 금융채라고 얘기하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행채 금융채가 아니라 은행은 은행채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은행채 그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은행 채권의 이자가 떨어져야지만 대출 이자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크게 안 떨어져요. 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B금융지주 자사주 소각을 결정할 정도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주가도 반응을 했는지 볼게요. 네. 많이 최근에 이제 올랐네요. 시장 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제가 요건 이제 배당락입니다. 네.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이건 하락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의 이 차트를 이렇게 잘라서 위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차트 자체는 지난해 네. 차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4년 4분기 네.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화살표 낸 날이 네. 일단은 가장 좀 좋은 신호를 줬었고 그 다음에 중장기 체결 강도가 유지가 되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표 있는 날 9월 중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체결 강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맨 밑에 이제 9월 10일 날 체결 네. 강도가 이제 2개가 들어갔고요. 그러네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도 올라오고 있었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60일 체결 강도는 계속적으로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는 흐름. 그 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도 같은 날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점에서 4개 체결 강도가 모두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차트 잠깐 다시 보면 저 화살표 있는 네. 구간에서 4개 체결 강도 완성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왔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고가권까지 한 30%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가 형성되고 다음 날 떨어졌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체결 강도를 보고 산 게 맞나라는 네.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고민이 되실 때는 다음날 5% 네.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 워낙에 하나만 받쳐서 있을 때는 네. 좀 약간 불안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20일 3달 체결 강도도 모두 100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걸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날 당일은 팔았지만 일주일 동안 산 사람들은 안 팔았다. 한 달 동안, 3달 동안 이 종목을 사고 있는 주체는 안 팔았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JB금융지주를 보니까요. 지난해 이렇게 신호가 딱 맞았을 때 관심 있게 본 종목들이 많이 오를 그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체결 강도 앞으로 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저희 세 종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저희 빅셋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정말요? 네. 네. TSE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네, 일단 궁금합니다. 전공정, 네. 후공정 테스트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낸드 양이 굉장히 짙은 기업입니다. 거의 뭐 테스트 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프로브 카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는 글로벌 한 6위, 그다음에 1위는 이제 폼팩터라는 기업이고요. 해외 기업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 2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즘에 이제 낸드 쪽이 상당히 좀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정하신 이슈 한번 네. 볼게요. TSE 25년도 퀀텀 점프 기대한다. 신한투자도 매수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프로브 카드 매출 확대를 기대를 한다. 이 프로브 카드와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프로브 카드를 우리가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네. 혹시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프로브 카드라는 건데요. 이제 동그라니까 그 웨이퍼에 맞춘 거겠죠. 이제 네모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늘이 달려 있어요. 바늘이 13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바늘이. 네. 근데 그걸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뭐 밥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와플 기계처럼 거기다가 웨이퍼를 넣고 이 뚜껑 위에 뚜껑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프로브 카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웨이퍼 위에다 이제 얹어 놓으면 바늘이 웨이퍼를 위에서 찌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웨이퍼가 정기적으로 어떤 뭐 분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이 프로브 카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TSE가 실질적으로 낸드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D램 쪽은 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거의 낸드 향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낸드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프로브 카드도 많이 쓰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TSE가 지금 저는 좀 약간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슈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가의 위치가 밸류가 지금 얼마큼 책정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밸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쌉니다. 지금 저렴해요. 네. 예, 굉장히 이제 어떤 기업 내용 대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대비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저평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일단 이게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조정이 너무 깊어요. 네. 좀 올라가다가 이제 저점 잡고 올라갈 때 이 조정 줄 때 굉장히 좀 약간 하락폭이 그러니까 뭐 올라간 거 대비해서 한 뭐 20-30% 조정 주면 되는데 올라간 걸 그냥 다 빼버리는 네.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제 이 정도 흐름이면은 상당히 뭐 상위 1%에 해당하는 흐름이고 저는 이제 차트에 선 긋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합니다만은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놓으면 이제 지지선을 확실하게 지켜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점도 높아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낸드 쪽에 어떤 그 업황이 조금 네. 더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 TSE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쪽에 이제 앵커 쪽에 네. 작년 11월 달 쪽에 급락한 것도 사실 가격적으로 저는 뭐 나빠서 떨어진 건 네.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많이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체결강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볼 때 네. 사실 이쁜 차트는 아니잖아요. 네. 별로 이렇게 떨어질 때 매도도 많이 나오고 근데 수급을 보면 이제 교과서적인 수급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왜 그러냐면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갔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요거를 이제 체결강도 차트를 제가 이제 조만간 보여드릴 텐데 이 텍스트를 그 선으로 나타나는 체결강도 네. 차트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5일선 이동평균시라고 했을 때 5일선, 21선, 60일선이 정배열돼 있는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배열돼 있는 흐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어제 2.9% 그다음에 여기 2.7% 빠진 날도 살짝이지만 매수가 좀 더 많은 흐름이고요.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수급이고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받는 날에도 100을 웃도는 당일 체결 강도가 나오는 날이 많았는데요. 모멘텀과 그리고 위치 그리고 이렇게 체결 강도까지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 한번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작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한진칼 들고 네. 오셨고요. 네. 한진칼 일단 뭐 굉장한 자산주기도 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한진칼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작년 영업이익 491억, 전년 대비해서 13.8%. 물론 뭐 그 계열사 자사주 종목군들이 종속기업들이 상당히 퍼포먼스를 좀 잘 냈겠죠. 일단 단기 순이익의 50% 배당 밸류업 기업. 요즘에는 이제 이 밸류업 기업 우리나라도 이제 단순 시세 차익보다도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레벨이 네. 많이 높아지셔갖고 이 밸류업과 관련돼서 어.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진칼이 어떤 기업들을 종속으로 좀 두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지주사 입장의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항공, 그다음에 한진물류죠, 그다음에 진에어, 그다음에 카로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한진칼의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9월부터 쭉 저희가 차트를 보고 있는 거고요. 좀 길게 빼셨는데 네. 계속해서 박스권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스권이 정확한 표현인데요. 네. 사실 이렇게 오른 것도 좋긴 합니다만 네. 이제 저점을 지지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평균적인 장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큰 느낌 없었을 텐데 네. 어제 같은 장에서 이렇게 밑골이 달면서 시초가에 거의 미칠 정도로 네. 이제 끌어올리면서
끝난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좀 가격적인 지지, 그다음에 떨어지면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큰 리스크는 없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땐 저평가 영역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체결 강도 저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체결이 됐을지 보겠습니다. 3달 체결 강도 꽉 네. 차 있는 상황이고요. 오. 한 달 체결 강도 2주 네. 이상. 네, 5일 체결 강도도 한 번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상당히 탄탄한 느낌. 그리고 어제 약간 뭐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150%. 일단 횡보하는 구간에서 4개 체결 강도가 모두 체결 완성이 돼 양도 있다. 2배 늘었어요. 예, 체결 강도 늘으면서 체결 강도 좋아진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는데 수급이 지금 완벽하게 좀 갖춰져 있다.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빅샷 종목 2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중장기 체결 강도까지 꽉 차 있는 종목을 빅샷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 현대건설입니다. 먼저 현대건설 원전 부문에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인데요. 대형 원전과 또 소형 원전 모두를 아우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불가리아에서 8조 원 규모의 원전 공사 계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말부터는 미국 홀텍사와 함께 소형 모듈 원전을 공사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5조 원대 원전 수주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 주택 사업 수익성 역시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도시 정비와 복합 개발 비중 증가로 2030년에는 매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0년 영업이익률은 8%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보통주 배당금은 기존 대비 33.3% 상향 조정하는 데다 총 주주환원율은 25%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 대비 20.5% 상향한 5만 3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삼양식품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은 환율 효과와 수출 데이터가 반영되면서 매출은 25.6%, 영업이익은 22.5%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기존 대비 2%에서 3%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실적과 점유율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스낵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33.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 라면 수출액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전년 대비 117.6%, 미국에서는 22.7%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일본에서는 라면 카테고리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도 라면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6월 완공 예정인 밀양 2공장의 초기 가동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08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 2차 전지 산업 리포트입니다. 현재 이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낮다는 점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위험 요인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첨단 제조 세액 공제가 현재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에 놓여 있는데요. 이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축소 시에는 또 우리 배터리 세사들의 영업이익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차 판매 역시도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배터리 핵심 소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능성 역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리튬과 니켈 또 코발트 광산 업체들이 공급을 줄이거나 또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이러한 소재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하지만 이 기회 요인들도 함께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니켈의 배터리 수요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와 또 전고체 배터리 등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가 상용화될 시에는 우리 기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건식 공정 확대로 원가 절감 시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1위 CATL의 장기 분산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 제시했고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상호 관세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술주의 반등에 맞춰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 2,5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빠른 반등이 나와줘야 올해 반등장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종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대형주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반등 시작할 시장에 주목할 업종과 테마 살펴볼 텐데요. 제약바이오주와 건설업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2025년 상승할 가능성이 큰 업종 테마이고요. 그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임상 3상을 앞둔 회사도 많고 또한 최근 미세먼지 기생을 부리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주 살펴볼 필요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대표 건설주의 수주가 이미 10조 원을 넘어섰고 봄 성수기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은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인리, 수도권 이전 사업 등 국내외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제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국내 상위의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또한 최근 원전건설 등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도 진출을 하고 사업성을 확장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승 초입 단계에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이 날이만큼요. 오늘 저희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현진 팀장,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 함께 일단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제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다는 말씀은 평소처럼 이제 탑3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사실은 좀 중요한 날이죠. 이 상호관세. 이 지금
분위기가 상호관세가 아니라 보편관세로 가는다는 느낌마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관세가 이제 내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현지 시간으로 이제 2일 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어제 또 우리 공매도 재개되면서 장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시장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 팀장님. 이게 오늘 시장 어떻게 될까요? 어제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오늘 좀 반등을 해주려나요? 아니면 조금 더 깊어지려나요? 네. 일단 미증시가 이제 나스닥 선물이 하락할 때 이제 한국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이제 미증시가 나스닥 하락분을 많이 만회를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당연히 이제 반등 출발이고 플러스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세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선제적인 조정이 상당 부분 좀 있었죠. 그리고 관세 때문에만 떨어진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좀 겹쳤죠. 그래서 국내 공매도 관련된 이슈도 있고 미국의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뭐 소비 심리 둔화라든지 이런 악재가 한 번에 이제 겹쳐지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충격을 포함해서 선반영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4월 2일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딱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국내 증시는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출렁임 이후에는 충분히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제 선관세 후협상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먼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에 대한 말이 하루만 해도 바뀌어요. 그래서 4월 2일에 뭐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그 다음 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협상가기 때문에 4월 2일에 어떤 내용이 발표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협상에 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찾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급락하다 보니까 연기금이 다시 국내 시장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기금의 국내 증시 목표 비중이 14.9%인데 아직 다 채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최대 한 10조 원 이상까지는 올해 연기금이 국내 시장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수가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매수하겠죠. 이런 연기금의 매수가 다시 한번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관세 리스크 상당 부분 선반영됐으니까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이걸 또 분할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오 팀장님 오히려 기회를 삼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일수 의원은 지금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세요? 네, 테리프스. 트럼프가 아름답다고 말을 했는데 치명적일 수도 있죠. 마치 유리 같습니다. 그릇으로 있을 때는 아주 유용한 재질이지만 깨지면은 정말 위험한 상처를 내는 마치 그런 것 같은데 그 기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십니까? 트럼프가 이제 열이 받았죠. 그 오락가락하는 걸 나는 플렉서빌리티라고 부른다. 유연성이라고 부른다. 근데 트럼프는 유연성이라고 하지만 트럼프의 위치가 미 합중국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플렉서빌리티를 지금 말하는 순간 시장은 엄청나게 오락가락합니다. 그걸 트럼프는 유연성이라고 부르고 주식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굉장히 트럼프는 또 그러겠죠. 시장이 유연하게 움직인다. 자, 유연하게 움직일 때마다 그 엄청난 파고가 영향을 너무나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영향을 적게 해야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용미수 절대 금지겠죠. 여기서 신용미수를 쓴다? 그 트럼프가 말하는 그 유연성이란 게 엄청나게 날카로운 파고로 닥쳐오는데 신용미수까지 덮여 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절대적으로 금지고요. 그리고 지금 관세로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들, 딱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타격이 심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거에서 조금 유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조금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 조정이기 때문에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해주셨고 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에 대해 조금 더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를 조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어쨌든 시장이 좀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피난스 섹터를 네. 굳이 안 찾아도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반등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니까요. 다만 그래도 관세가 너무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통주를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 방어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수 부양에 따른 수혜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추경 편성이라든지 국내 내수적인 부양책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끝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수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경우 보면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의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접근해도 유통주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PBR 주잖아요.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이런 저PBR 주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던 이 주주환원 정책이 현재 코스피 200기업의 한 절반 가까이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도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를 확대할 것 같은데 이렇게 참여 빈도가 높아질 때마다 저평가 종목군들이 좀 자극받을 수 있어요. 현재 이마트의 PBR은 0.2배, 롯데쇼핑은 0.12배, 정말 극단적인 저평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목받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통주에 대한 주주하는 요구가 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마트 주주와 롯데쇼핑 주주, 현대백화점 주주들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부동산 가치의 재평가가 나타난다면 PBR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피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통주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 유통주 말씀해 주셨고 신 의원님께서는 추가 하락 염두에 대야 된다, 변동성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게임 섹터가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일본의 닌텐도라는 지금 그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있죠. 지금 GTA 6가 10년 만에 가을 정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고요. 닌텐도 스위치 2도 가을쯤에 출시 예정입니다. 지금 전부 다 크게 그렇죠. GTA 6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는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큰 이슈가 게임계 이슈가 가을에 지금 포인트가 찍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볼 만한 거는 역시 크래프톤이겠죠. 인조이라는 게임이 출시돼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게임의 이슈가 뭉쳐져 있는 이런 부분을 보고 베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게임주 그래 좀 게임주도 좀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참 쉽지 않네요. 예, 게임주들이 진짜 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신작들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찾기를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58분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빠르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배 랭커. 네, 4월 첫 거래일 이제 한 2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양시장은요, 어제의 낙폭을 다소 만회해 주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1%가량 상승하면서 2,500선은 회복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9%가량 오르면서 679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국내 증시 역시나 전일의 강한 하락을 회복해 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삼성전자 1.7% 상승하면서 58,8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7%가량 상승하면서 194,100원단의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소폭입니다만 상승 출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1%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도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인데요. 어제 LG 엔솔이 6%가량 빠졌기 때문에 이 상승폭은 다소 아쉽습니다. 코스닥도 간단히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5위까지 일제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약합니다. 역시나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 여전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소폭 상승, 알테오젠이 오늘도 견조하고 HLB 3% 이상 강한 상승 전망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4월 1일 날 그래도 어제 3월 마지막 날 좀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빨간색으로 시작하면서 조금 마음의 부담을 좀 덜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을 좀 600계약 현재 순매수를 해서 일단 다시 누적으로 플러스 7,000계약까지 수준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예, 좀 떴습니다. 코스피 1.2% 올라서 2,510일까지 동시효과 때보다 더 상승폭이 크죠. 코스닥도 역시 1.3% 좀 올라서 1.4%까지 좀 올라서 680선대까지 다시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3월 무역 수지 나오는데 2개월 연속 흑자 기록했다라는 참 반가운 소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환율 오늘 봐야죠. 일단 환율이 또 오늘 어제 1,470원 넘어서서 이게 사실은 금융위기급의 현재 환율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스러운데 환율 상황 오늘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시 지금 1분 지나고 있고요. 환율 좀 1,473원 0.1원 비교적 떨어지는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1,470원대 이상에서 일단 가고 있다 보시면서 오늘 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은별 앵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들 살펴주시죠. 네, 4월 1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3% 이상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위축 국면에 들어갔었는데요. 간밤 미증시는요,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를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3월 수출이 공개가 됐죠. 3월 수출 2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요. 반도체가 2자릿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자릿대 상승률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건 긍정적이네요. 우선 지수단을 보게 되면은 유가증권 시장 오늘 0.95%가량 오르면서 2,500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1.23% 오늘 코스닥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680선 회복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2차 전지 오늘 약합니다. 5위권 중에 유일하게 LG 엔솔만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0.1%가량 빠집니다. 악재가 있습니다. LG 엔솔의 악재는 아니고요. SK온에서 폐배터리 합작에 대해서 지금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지금 해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속에 2차 전지 개별적인 악재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하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오늘 1.3%가량 강한 반등 나오죠.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가 국내 IT 업종 중에 최선호주 삼성전자 뽑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58,600원대까지 상승하며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0.8%가량 오르면서 192,300원대에 출발을 알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1.1%가량 오르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그래도 좀 해소해 주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업체들에게, 미국에 있는 지사들에게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고지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차량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기아도 반등하고요. 셀트리온 무려 2%가량의 강한 상승 나옵니다. 바이오주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제 시총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게 KB금융이었습니다. 오늘도 1.5%가량의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193,300원. 결국에는 10위권 중에서 LG 엔솔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상승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가량의 오름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할 때 어제도 방산과 조선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견조한 움직임 버텨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역시나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한 피난 섹터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소폭입니다. 반등하고요.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좋네요. 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15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좀 보시게 되면 1에서 0.4%가량의 상승력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결국에는 16위까지 뒤처진 모습인데요. 오늘은 소폭입니다만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의 폭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요. 하나오션도 3%가량 오르면서 조선주 다시금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속에 조선 관련 기업들 선제적으로 주가 하락이 깊게 나왔습니다. 다만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다시금 조선주들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1.6%가량 상승이고 HMM이 이제는 20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2.5% 오늘도 강한 시세 이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공매도의 타격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죠.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 주들은 부진합니다. 에코프로 0.6, 에코프로 BM 0.5%가량 소폭 하락하고요. 알테일젠이 비만 치료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시총 상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 출발했죠. 오늘도 상승 출발입니다. 2%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HLB가 어제 주총을 했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통과를 계속해서 시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3.4%가량의 강세 나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반등 시도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혼조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다시 미용 관련된 기업들 고개 들립니다. 휴젤과 클리스, 파마 리서치 일제히 상승 출발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2%가량의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요.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HPSP 0.1%, 리노공업이 탄력이 더 좋네요. 지금 19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고요. SM과 JYP 엔터주들은 오늘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SM이 1% 이상 눌리고요. JYP도 지금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계속해서 흐름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펩트론도 오늘 1.6%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 1.7% 반등, 보로노의 펄어비스도 오늘 소폭입니다만 상승 출발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2%가량의 상승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반등 시도합니다. 네이처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폭입니다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을 보게 된다면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엔터주들도 흐름도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시장은요.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장 초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 오늘 개장 직후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고영크 수고했습니다. 보니까 저도 좀 일단 반도체 2차 전지도 미약하긴 하지만 일부 조금씩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일부 좀 보이고 있고 화장품 좋고 그다음에 좋았던 게 어제 좋았던 게 조선 방산 아니겠습니까? 조선 방산 오늘 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방산이 오늘 더 세고요. 조선도 오늘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8%, 하나 시스템도 6%가 좀 넘기고 있고 현대로템이 오늘 조금 약해도 1.5%. 어제 현대로템이 3% 넘게 올랐었죠. 조선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다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업종 전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종목들 흐름이 나오는데도 좀 간만에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또 출발 상황 어떻게 또 해석하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봐야죠. 먼저 오 팀장님부터 좀 들어보죠. 네, 미증시 상호관세를 앞두고 이제 하락을 했었다가 미증시의 낙폭을 좀 줄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국내 증시 초반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악재 실현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제 부과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다시 크게 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매수할 종목에 대한 분석만 명확하게 돼 있으면 시황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매수를 진행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역시 이제 반도체에 달렸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반등을 좀 더 강하게 해줘야 시장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도체주를 매매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반도체주의 방향성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방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로 잡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긴 한데 역시 규모가 작습니다. 관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인이 선물 부분에서는 좀 들어옵니다. 선물 수급이 현물 수급에 선행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좀 더 커진다면 현물 수급 개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게 덴티움이 12% 정도 급등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뭐 덴티움의 지분을 매입한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또 국내 주시가 급락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의 가격 매력이 다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좋은 종목으로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사만으로도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좋은 시장이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운송장비 업종도 강세입니다. 이 섹터에 속해 있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방산주,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방산주, 조선주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강하게 튀네요. 5에서 7% 정도 강세인데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선제적인 반등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운수창고 업종도 괜찮습니다. HMM 3.7%, 조선주 대비 해운주가 많이 좀 부진했다가 요즘에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해운업황은 조선업황보다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해운주와 조선주의 주가 괴리가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좁히는 움직임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르진 않겠지만 해운주도 완만하게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제약주도 반등입니다. 그동안 제약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모멘텀이 분명하기 때문에 2%대 올라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2% 반등.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경쟁력 그리고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는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전기가스와 이제 오락 문화 업종만 이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오늘 지수가 반등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승. 다만 엔터 업종이 살짝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주가 좀 많이 밀렸고 중국 한한령 해제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반등이 오늘 어느 정도 폭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같은 날 이제 양봉을 만들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장대 모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종가가 시가보다는 좀 높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에 꼬리 또 길게 안 달고 밑에 꼬리를 차라리 길게 다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신일서 의원님 출발 상황 해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521.16입니다. 40포인트 방금 올라섰고요. 1.61% 지금 상승합니다. 코스닥은 685.38, 12.53포인트고요. 1.86%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하죠. 1개월 대비로는 아직도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89, 코스닥은 8.82%고요. 3개월 대비로는 코스피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3.43. 코스닥은 3개월 대비로 아직도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오늘 갭 상승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어저께 형성된 그 갭을 얼마나 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메꿔야 그 다음 날에 희망이 있고 지금 투갭이 나왔기 때문에 메꾸고 가는 건 확실하거든요. 확률적으로 투갭은 거의 80% 확률로 메꾸고 갑니다. 그러니까 메꾸고 위로 가든 메꾸고 다시 떨어지든 투갭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그제 구멍이 2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메꾸고 가는 건 좋은데 얼마나 메꾸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첫 거래일이죠. 4월 달에. 지금 그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게 결국 이 거래일 남겨놓고 급락을 하는 바람에 꼬리를 달고 확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월 달에 시작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월봉의 이동평균선에 3월 달에 그 모습이 반영이 돼서 더욱더 날카롭게 밑으로 꺾여서 시작됐겠죠. 당연히 4월 달 초반에 그렇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더하죠. 코스닥은 더욱더 가파르게 이동평균선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3월 달에 마지막에 급락한 게 또 반영이 돼서 4월 달에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 이동평균선에 조금 더 그려졌을 거 아닙니까? 더 날카롭게 밑으로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압박감이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일봉상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얼마나 저 하락갭을 메우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하락갭에서 지금 코스닥은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 하락갭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힘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반면에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게 관건이죠. 원달러 환율 차트가 지금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지금
지금 이게 지금 1,470원이 돌파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1,475원에 다가서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슈팅 한번 나오면 1,490원을 만약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1조가량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1조 5천억 원이 터져버렸죠. 1조 5,7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순매도 금액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에 살짝 플러스였는데 결국 100억 원 순매도로 돌아선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3월 28일, 3월 31일 양일간 무려 2조가량의 순매도 금액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이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등할 우려가 있겠죠. 만약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순매도 금액 그리고 방향성이 계속 유지가 돼버리면 이 환율의 압박이 지금 상당히 지금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의 문제점인 것이고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거 11위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결국 정면 돌파했습니다. 하나 장군 멍군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때문에 실망했다가 한화가 그냥 김승현 회장의 통큰 결정으로 아들 3명에게 지분 증여 결정을 하면서 여기서 완전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의 민망한 부분을 싹 다 지워버렸고요. 자, 코스닥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은 6위의 휴젤입니다. 휴젤하고 18위의 보르노인데 6위의 휴젤이 지금 눈에 더 띄는데 35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지금 미국의 레티보가 진출했기 때문에 자, 누구도 하지 못한, 물론 대웅작의 나보타가 있지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송이 마지막에 끝나면서 돈으로 메꾼 감이 있죠. 그리고 웨이톡스는 진출도 못했고요. 레티보의 활약이 앞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6위의 휴젤이 5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섹터별 상황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간만에 또 다 좀 붉은색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합니다. 자,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 지금 전반적인 섹터가 빨간 상승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한화그룹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이 새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그룹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연관돼서 방산 검색도 많이 하고 있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장기적으로 약 11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한 기대감 방산 기업들로 이어집니다. 조선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화오션 개장 직후에 저희가 동시효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면서 폴란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면서 강한 상승은 안 나왔었는데 오늘 뒤늦게 반응합니다. 조선 관련 기업들 오르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콘텐츠도 검색 많이 하고 있네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적인 호재가 또 있는데요. 이혜영의 킬러 액션을 예고한 파괴가 지금 글로벌 영화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서도 다소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검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던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18분이 흐른 상황에서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240억 원가량의 순매도 집계되고 있는데 어제 시장을 버텨주게 만들었던 힘인 개인과 기관이 오늘도 쌍끌이 매수세 선택합니다. 다음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도의 폭이 코스닥은 깊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이 홀로 89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전업종 상승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제 굉장히 약했던 운수 장비, 운수 창고, 의료 정밀이 무려 5%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의약품도 2.9%가량의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방어주선
성향이 있는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요, 업종별 등락률 가운데서 상승폭이 가장 적은 것도 특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정치 테마주가 많이 엮여있는 출판 매체 복제가 오늘은 하락하고 있고요. 제약이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1.3%, 제조가 1.8%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도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도 한솔 PNS가 20%가량의 강한 상승 나옵니다. 어제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주식 공개 매수 그리고 상장 폐지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기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1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의 지분이 7%가량 증가했다라는 공시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82,900원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분 중에 한화도 두 자릿대 상승 나오고 있고 화장품 관련 기업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도 오늘 괜찮습니다. 콜마홀딩스 8%가량의 오름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스타코링크 지금 기업명을 변경한 곳이죠. 오늘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한 모습인데 스타코링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베셀도 오늘 상한가 올라섰다가 조금 풀렸는데 다시 그 가격 제한폭 근처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1개월가량 지금 거래가 정지됐다가 오늘 재개를 했는데 시세를 강하게 내고 있고 형제 글로벌 오늘 20%가량 상승하면서 정치 테마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저희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에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두 분 종목별 흐름들 어떤 것들 눈에 띄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오 팀장님. 네, 국내 증시가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다 보니까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많아서 오늘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게임주의 대차 잔고가 증가하면서 공매도에 타겟이 됐죠. 그래서 NC소프트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어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중국 출시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로써 주가의 반전 계기가 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5월 달에는 그 동남아의 리니지 2M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신작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도 신작 관련된 해외 진출 모멘텀이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출이 견고한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저가 이후의 양봉이기 때문에 한 번에는 못 올라오죠. 매물에 대한 소화가 좀 필요하겠지만 완만한 속도로 반등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서울 모빌리티 쇼가 또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신차를 선보이는 자리로만 역할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그 종합 모빌리티 쇼로 진화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UAM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이런 신기술들도 다수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현재 꿈꾸고 있는 그 미래 기술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세 리스크가 분명히 현재는 과도하게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30조 원대, 한 31조 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죠. 추후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10조다, 20조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도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주가가 한 4거래일 연속 급락 이후에 바닥을 살짝 다지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20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하방 경직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게 나와서 좀 부담감이 좀 생겼죠. 그리고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양 장비 공급을 하면서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그 TC본더 가격을 한 25% 정도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효과가 향후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일단은 독점 공급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성장 모멘텀을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빠른 반등까지 나타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른 반도체 대형주라든지 장비주로 좀 만회하는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독점이 갖고 있는 건 이제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이제 경제적 해자죠.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에 참 그 효과와 또 그게 이제 무너졌을 때 또 이제 악영향 어떤 것들인지 좀 한반도체를 좀 보면서도 조금씩 느낄 수가 있게 되네요. 자, 이번에 심 의원님 종목별 특징 좀 말씀 들어보죠. 네,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뭐 골프 섹터가 상위에 있는데 저기는 지금 그 아주 작은 그 정치 테마주가 섞여 있어서 좀 왜곡이 된 것이고요. 골프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휠라 코리아가 그러면 올라야 되는데 아큐시네트 같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그리고 남북 경협 그다음에 쿠팡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볼만한 건 역시 조선이죠. 오늘 조선이 HD 현대미포, 하나오션, HJ중공업,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전부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산업 쪽이 또 있네요. 방조죠.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한화가 지금 8.79 오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54, 한화시스템 5.30, 한화그룹 위주로 오르고 있고요. 바로 아래 한국항공우주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조선이 역시 관세를 피해 가는데 좋고 원래 그 전에 관세 위협이 없을 때도 트럼프 정권 초기 들어서기 전부터 당선인 시절부터 사실 조선주의 태동이 그 전화 한 통화 그걸로 시작이 된 어떤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방산조선이 다들 지금 지난달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꼬리를 달고 이격이 좁혀들면서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에 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가 많이 있죠. F-47을 보잉이 개발한다고 했으나 작년에 6세대 전투기를 먼저 중국이 내놓자 렌더링 이미지를 내놓자 이거 우리 안 되겠다 해서 6세대 전투기를 그냥 갑자기 내놓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고 앨런 머스크가 계속해서 때리고 있죠. 보잉이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니 많이. 그리고 뭐 F-35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F-35가 킬 스위치를 숨겨놔서 혹시 동맹국들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멈춰버릴 수가 있다. 아니면 킬 스위치가 음모론이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그냥 깡통으로 전락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결국에 자국산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한국항공우주에 KF-21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나라를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바로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군, 해군에 이어서 방산조선이죠. 그다음에 공군 쪽의 한국항공우주의 어떤 스타트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키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낙폭과대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PBR 0.9배 이하 진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했고 PBR 0.9배 이하까지 지수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0.9배 이하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무른 적은 별로 없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수 하락을 실적주를 모아가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서 이제 셀트리온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신규로 보실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원익 IPS가 또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니까 이런 실적들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그래서 신 의원님께서는 키포인트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관세로 인한 시장 출렁임을 대비하여 주식 비중 축소를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자, 지금 하락갭 못 뚫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확히 하락갭에서 밀리면서 다 음봉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원달러 환율 차트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그 원인이 알고리즘의 작동법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큰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게 되면 코스피 차트는 반대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일단 대비를 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시장에 대해서 완전 엇갈린 평가 내주셨습니다. 오 팀장님께서는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 비중 확대를
그대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반면에 신 의원님께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비중을 축소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개장 직후의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 PB센터 서용원 차장 바로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주세요. 네, 오늘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은 메르츠 금융주주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메르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순이익이 2조 3,300억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배당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들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최근 들어서 5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함으로써 주주 가치 제고를 좀 도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메르츠 금융주주가 손실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대비하기 위한 신용자본증권을 좀 발행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적에 대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리스키한 부분들이 좀 감소하고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된다라면 현재 시장이 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좀 우상향 측면의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라면 현재 같은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메르츠 금융주주를 좀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12만 2천 원 전후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이 있는 만큼 좀 분할로 좀 대응을 해나가신다라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14만 원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금융주 성향상 꾸준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보면서 가져가 보시고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10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홀딩하는 전략과 더불어 기관수가 동조하시면서 트레이딩 해나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2만 원 부근이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금융주죠.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이 3% 넘게 주저앉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일정 부분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2,500선은 다시금 되찾는 흐름. 그러나 불안감은 좀 여전해서요. 경제 전반적인 진단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를 모셨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우리를 고민스럽게 할 줄이야. 예측은 했습니다만 막상 다가오니까 많이들 움츠려드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상호 관세 발표한 목전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혼란스럽죠. 대선 캠페인 동안은 보편 관세 얘기를 하다가 취임 후에는 상호 관세, 그 다음에 이제 표적 관세 해서 뭐 반도체, 의약품 아니면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품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더티 15 해가지고 일정 국가들을 또 그룹핑을 하다가 또 최근에 다시 어제는 또 다시 상호 관세 얘기했죠. 그다음에 보편 관세로 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서 그 결과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어떤 관세의 어떤 부과가 4월 2일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관세를 또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국가별로. 네, 국가별로 또 차등을 둘 것도 같고 또 품목에 대해서도 계속 미련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관세 품목이 10,000개라고 하고 뭐 13,000개라고 치고 교역국이 200개라고 그러면 거의 260만 개 정도의 관세가 생기거든요. 그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계속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많이 조정받는 이유는 그동안 글로벌 증시 또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예상을 했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러한 또 시장의 어떤 조정폭을 키운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 우리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요소이구나. 이거는 이제 좀 확실해진 것 같고요. 일단 뭐 관세 충격 때문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일단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작년에 대미 수출 비중이 꽤 컸단 말이죠. 전체 비중의 18%를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사실 중국이 그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 어떤 시장이었죠. 네. 그러다 이제 여러 가지 대중 무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이제 커지면서 소위 미국이 이제 제일 수출 시장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면 대미 수출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일 이제 큰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는 경기 둔화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는 이 관세로 인한 가격의 어떤 경쟁력 상실 부분 이런 부분이 뭐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 25% 부과하면 대미 자동차 수출이 약 한 18% 준다는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은 보편 관세 20%가 부과된다고 하면 한국에 그러면 대미 수출이 약 한 100억 달러 줄고 우리 경제 성장률도 0.2%포인트 정도 낮아진다고 하니까 미국의 이 관세로 인한 이슈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가 관세로 인해서 고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빨리 못 내리게 된다고 하면 또 미국 경기의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가 또 대미 수출을 줄이게 되는 그런 어떤 연쇄 반응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수출이 작년에 보면은 2% 성장했잖아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2.9%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성장 기여도가 1%에서 순수출하면 수입에서 수입을 뺀 그게 1.9%래 가지고 대외 부분에서의 성장 기여도가 거의 우리 경제를 이끌었는데 올해 주목해야 될 것은 올해 수출 증가율이 통관 기준으로요. 약 0%대입니다. 거의 안 는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요인 때문에 수출이 역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워낙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대차 잔고가 좀 잔액이 쌓이는 업종이다 보니까 타격을 어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뭐 오늘 일정 부분 반등은 한다 해도 어제 너무 많이 빠진 부분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그런 현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보고 또 일부 이제 뭐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조정은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 부정적인 상황이고 또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또 부진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매도를 더 부추긴 부분이 있고 반도체도 사실 어제 조정이 좀 있었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 그동안 좀 좋았었는데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주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빌려서 팔고 가격 내려왔을 때 다시 또 갚는 그런 공매도 전략이 또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보면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조선 방위 쪽. 예, 조선이랑 방위 산업 쪽은 예. 또 잘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종목이나 아니면 섹터별 가지고서 플레이를 좀 종목을 잘 선택을 하면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장 이후 한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현물에서는 코스피 매도 외국인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선물에서 좀 잡아주는 흐름들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이거는 이제 무참히 좀 깨진 거고 네. 앞으로의 상황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슈를 좀 체크해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뭐 시장도 경제도 어둡다 보니까 대기업 쪽에서 이제 덩치 큰 기업들 회사채 발행에 러쉬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신용도 하락이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그러니까 실타를 좀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뭐 기준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작년 1분기 때가 약 한 38조 정도에서 사상 최고치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에 45조 이 정도 발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되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향후에 좀 불안해질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경기가 둔화가 된다든지 네. 그리고 관세 관련된 또 이슈들이 있고 더 나아가 가지고는 상반기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기업을 평가할 건데 그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건설업 또 이런 배터리 이런 데 같은 데가 석유화학도 그렇고요. 좀 전망의 신용이 좀 평가가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업황이 나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앞에서 당긴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서 자금 수요를 빨리 당기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회사채 쪽에서 좀 안전한 게 있다고 그러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좀 맞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경제에서 근데 이쪽에 이제 자금 조달 루트로 회사채를 이용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밤사이에는 1,477원까지 올라갔고 오늘 개장하면서 1,475원 40전까지 올라가는 흐름인데 현재는 1,475원 한 20전 요 근방 여전히 좀 높습니다. 환율의 이 상승, 그러니까 워낙 약세인 거죠. 환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워낙 보십니까? 약세고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 오면서 들으니까 일부는 뭐 1,500원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 단기적으로 그 밴드도 열어놔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달러 원 환율의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제 생각으로는 5월 달까지는 이런 외환 시장에서의 그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기초적으로 지금 달러 지수, 달러의 어떤 강세를 측정하는 지수가 이전에는 올 초에는 110이었는데 104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104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균보다는 약 한 4%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달러가 약세지만 이 레벨을 과거와 평균에서 비하면 아직도 달러는 강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상수지를 돈을 이제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해서 국내에 이제 달러가 풍부해지면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그렇죠,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 버는 돈보다 더 많이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또 패턴이 생겼잖아요. 뭐 서학개미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정치 불안 리스크. 뭐 달러당 약 한 30원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달러 원 환율의 하락을 막아주고 있고 오히려 최근과 같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고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면 우리 원화는 또 어떻게 보면 위험 회피에 되게 취약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지 않고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수급이 또 달러 강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까지도 이러한 불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의 이제 또 외국인이 배당이 또 나가는 시즌이잖아요. 1월에서 4월에서 한 5월까지 빠르면 3월부터 시작돼서 이러한 배당 금액이 뭐 최대한 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달러 원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 전망으로 보면 달러 지수는 지금 104인데 연말이 되면 10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일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세 관련 불안도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가 제일 크고 하반기로 갈수록 관세 관련 이슈들이 좀 정돈이 되면서 시장에 주는 불안정한 어떤 충격들은 완화될 거로 보여요.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도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달러 원 지금 1,470원대의 어떤 수준이 슬금슬금 내려와서 연말 되면 1,380원, 70원 되는 게 저희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IB들은 지금 연말까지도 1,430원을 계속 보고 있는 데가 있어서 시장의 어떤 추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자막으로 환율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해 드렸고 오늘도 환율이 자체적으로 뭐 밤 사이에는 77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연결된 하나의 이슈를 말씀드리면 은행 관련 건전성 지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그 자본 적적성 지표가 좀 떨어졌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은행의 자본 비율이 더 떨어질까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금감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은행의 그 자본 적정성 그 기준이 된 지금 말씀해 주신 자본 규제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전체 위험 자산 대비 자본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의 비중이거든요. 뭔가 그래서 비축해 놓은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할 때 쓰려고. 그 자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 오면 빨리 현금화해가지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 자본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자본 적정성 기준이 지난해 말 전분기보다 이제 떨어졌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 대비 쓸 수 있는 가용 자본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위에 분자가 줄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밑에 분모인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단은 이 분모인 위험 가중 자산, 즉 이 위험을 측정한 그 자산이 그게 커졌기 때문에 이게 줄은 건데 가장 큰 원인이 환율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보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러한 위험 자산이 이제 커지는데요. 커지게 되면 이 적정성 기준이 자꾸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은행의 자본의 적정성이 약화되면서 은행 불안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이 자본 적정성 기준이 BIS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규제 비율보다는 아직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나 뭐 시장 평가는 양호한 수준이지만은 이 위험 자산을 키우는 분모를 키우는 환율의 변화가 더 커진다고 하면 그래도 이 비율이 적정성 기준이 낮아지면서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우려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환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중 자산은 그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신용 위험 자산도 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율 관련된 그 시장 관련된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안 될 경우에는 위험 자본 가산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뭐 한 달간 급격한 변동성에 휘둘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조목조목 오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처참하게 3% 정도 내렸잖아요. 오늘 일정 부분 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릴 텐데 오늘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반등 세력은 조선 해운 쪽이거든요. 그에 대한 전략 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